저희 2부에서는 직장인분들이나 뭐 주부분들 아니면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학력과 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를 좀 다루려고 했던 이유는 직장인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뭐 이직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좀 직장 내에서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 학력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과 이게 연봉 협상을 했는데 뭐 학력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해오면은 올려주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보통 일반적인 대학을 가실 수는 없으니까 야간 대학 과정으로 많이 준비를 한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야간 대학교를 좀 가려거나 또는 실제로 다니는 게 조금 힘들다고 하는데 혹시 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 직장을 다니면서 학위를 취득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직장인 야간대학교인데, 야간대학교가 별로 뭐 좋지 않다? 좋지 않다보다도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는 전공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주간과 야간반을 따로 개설을 하다 보니 학교의 사정을 고려해서 학과가 개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과들의 일부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입학한 학생들의 수보다 졸업한 학생 수가 적다. 말 그대로 이제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직장을 퇴근하고 저녁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간에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이랑 똑같은 과정을 그냥 시간만 저녁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학교에 가서 전문되면 2년 혹은 3년, 4년제 과정이라고 하면 4년 동안 그 과정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래도 한계를 느끼는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퇴근을 하고 대학교를 간다고 생각한다면은 뭐 가는 것도 그럴 수가 있겠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근데 보통 한 3, 4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확실히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다면은 요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뭐 먼저 앞에 질문하셨던 야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거의 폐지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직장을 다니면서 학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일단 가능한 방법은 많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는 거는 가장 많이 거론을 했던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있고요. 학점은행제 제도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간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메리트가 있는 제도이고, 다음으로는 뭐 독학사라고 해서 시험을 응시를 해서 합격하면 학위가 나오는 뭐 대학교반 검정고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는 이제 사이버대학교 그리고 방통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이버 대학교 방통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점은행제랑 봤을 때 똑같은 온라인 수업이긴 한데 보통 사이버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또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학력 개선으로. 사이버대학교를 진학을 하는 이유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공의 다양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격대학교라고 이제 방통대나 사이버대학교를 이제 원격대학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원격대학 중에서 가장 학과 전공이 가장 많은 게 사이버대학이기 때문에 이제 진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이버 대학교도 혹시 학점은행처럼 빨리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사이버대학 그리고 방통대 둘 다 학점은행처럼 기간 단축은 안 됩니다. 1학년으로 입학을 해서 2학년, 3학년, 4학년 과정까지 모두 마치고 졸업까지 해야 학위가 수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신입학을 한다는 기준으로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하지만 이제 학점은행제랑 연계를 해서 함께 준비를 함으로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게 이제 편입인데 이제 사이버대학과 방통대 개별적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먼저 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 편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는 보유학점이 35학점이 있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3학년 편입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이제 70학점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방통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편입 지원을 하기 위한 조건은 30학점, 3학년 편입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은 63학점으로 이제 현재 지원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3학년으로 편입을 한다고 하면 1학년, 2학년은 건너뛰고 일반 대학교 3학년 입학하는 것처럼 그렇게 입학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현재 상황에 따라서 2학년이 됐든 3학년이 됐든 편입을 하게 되면 그 앞전 과정을 편입 조건에서 갖췄던 그 조건으로 수료 처리, 수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편입해서 입학한 그 학년 이후의 과정만 수료를 하면 졸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연결해서 편입을 사이버대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편입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좀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간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2학년 편입 조건인 35학점 혹은 30학점을 갖추는 기간은 단 한 학기 15주면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학년 편입 조건인 70학점 그리고 63학점을 갖추는 기간은 못해도 1년 혹은 1년 6개월 2학기에서 3학기 정도의 기간으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간을 단축하고자 희망을 하신다라고 하면 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래도 최소 2학기 이상의 기간은 소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대학교를 중퇴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학점이 있다던가 혹은 자격증 취득하신 게 있고 그 자격증이 이제 학점은행제로 인해 학점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더 기간을 추가로 단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대학교 편입을 하려면은 준비해야 될 게 뭐 영어를 준비한다거나 뭐 면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사이버 대학교도 뭐 일반 대학교처럼 편입 준비를 하는 게 좀 많은 이유가 필요할까요? 일단 사이버대학과 방통대처럼 원격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편입 지원 자체가 정규 대학교보다 허들이 좀 많이 낮은 편이라서 물론 성적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성적 기준도 일반 정규 대학교에 비했을 땐 좀 많이 낮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보면 TO가 좀 많이 나기도 해서 일반적으로 지원하면 거의 대부분 합격한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도 방통대나 사이버대학교 편입으로 문의를 주셔서 담당하고 있는 학생분들 중에서도 지원했는데 불합격했다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직장인이시거나 뭐 주부분들 그리고 뭐 취준생분들이 좀 학력 개선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뭐 학점은행제든 독학사든 그리고 뭐 사이버 대학교로 가고 싶은 분들 뭐 방통대로 가고 싶은 분들도 온라인으로도 학력을 개선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최종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 맞을까요? 일단 직장을 다니면서 학력 개선을 희망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야간대학교가 좀 최선이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야간대학교는 현실적으로 졸업까지 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이제 전공의 폭도 너무 좁기 때문에 어떻게 어찌저찌 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 졸업을 한다고 해도 솔직히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시간을 사이버대나 방통대 학점은행제 제도를 통해서 학점을 이수하고 편입을 지원함으로써 기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한 기간으로 차라리 더 높은 상위 과정의 석사 과정을 준비를 하는 걸 더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 취지 자체가 학력 개선을 통한 뭐 연봉 협상이라던가 이직이라던가 뭐 이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 차라리 그런 기간을 뭐 석사 과정이 아니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스펙업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통대 이제 온라인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이제 좀 명확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학교별로 이제 좀 뭐 단점이나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일단 단점이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단점은 있는데 일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학점은행제 제도 같은 경우에는 학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학벌이라 한다면 뭐 대학 동문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다 하지만 나는 정말 학벌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 이후에 대학원을 진학을 함으로써 학력 개선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시험을 봐야 된다 라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정에 있어서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 소요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식이나 아니면 회사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뭐 프로젝트나 이런 걸 준비하면서 야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조금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방통대 역시도 비슷한 사유긴 한데 방통대는 주말에 나가서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나 사이버 대학이나 방통대 모두 일단 대부분의 과정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학력을 취득한다라는 것만 생각을 했을 때 한두 번 오프라인 출석하더라도 그 정도는 감안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또 짚어야 될 내용이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교별 등록금이 좀 궁금하긴 해요. 4년제 대학교나 뭐 전문대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많게는 몇 천만 원씩 이제 들잖아요. 그러면은 학점은행제랑 뭐 사이버 대학교나 그리고 이제 방통대 이 세 개 대학교는 혹시 등록금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학기별 등록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자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학기에 60에서 70만 원 정도의 수강료가 납부된다고 보시면 되고, 방통대 같은 경우에는 학기당 수강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학기당 수강료가 35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저렴하다고 하면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의 학기 등록금이 납부가 되고요. 이거를 토대로 이제 최종적으로 4년제 학사를 취득하는 데까지 총 소요되는 이제 등록금을 비교를 해드리면,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4학기의 과정으로 학사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대략 한 250에서 270 정도 수강료가 납부가 됐고요. 그리고 다음 방통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8학기 4학년 과정을 모두 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280만 원이 납부가 되실 거고, 그리고 다음 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기당 등록금이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학사 취득까지 납부가 되는 비용도 최소치로 잡아도 한 800만 원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뭐 기간이나 비용적인 부분이 확실히 좀 차이점도 있고, 그러면은 가장 좀 저렴한 거는 어떻게 보면 학점은행제가 될 수 있겠네요. 뭐 졸업 기간이나 등록금 토탈로 봤을 때는요.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봤을 땐 학점은행제가 가장 저렴하고 단기간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점은행제도 한 120, 130여 개의 전공이 있긴 하지만 오프라인 과정을 요구하는 전공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에 따라서 사이버대학 혹은 이제 학점은행제 혹은 방통대로 선택을 해서 진학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거를 통해서 준비를 할 때 신입학이 아닌 편입학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방통대, 학점은행제, 야간대, 사이버 대학교에 대해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뭐 직장인분들이나 주부분들, 그리고 뭐 취준생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에듀라이크에서 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에듀라이크로 카카오톡 채널이나 뭐 유튜브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학습 과정 상담을 통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